경기도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현장 방문과 복지시설 위문 활동 등 의회 밖에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기 처리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4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정메아리의 김동현입니다. 김선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네, 이번 회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다각도에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회기 주요 소식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제8대 경기도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허재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전반기 의회가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생 안정에 힘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는 125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소통과 견제, 유기적인 상생 의정을 목표로 도민이 잘 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생 안정과 복지 실현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현장 방문, 토론회 및 보고회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이 표결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모두 24건이며 조례안이 2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밖에 건의안 2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 등입니다. 의정메아리 김수진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심사한 주요 안건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인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기구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5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자 인구는 600만 명에 육박하지만 고용 및 노동행정협력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은 부재한 상태로 건의안에서는 노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 심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 여부 등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할 때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회기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클릭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회기 7건의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새로 제정됐는데요. 박재혜 리포터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조례 제정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정 활동인데요. 이번 회기 경기도 의원들이 오랜 연구와 신중한 논의 끝에 7건의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각각의 조례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고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습지 관리를 위한 경기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5년마다 습지 보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계획에는 습지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 시책 및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제8조의 경비 지원을 명시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 새로 제정된 조례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도민의 복지 증진, 환경 보존, 국제 교류 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지난 1일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주요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산시의 장애인 보호시설인 성심동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원생들을 위한 간식 준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가 지난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선진형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연구는 경기 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5개월간 진행되며 위원회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동조합 관련 조례 제정 등 의정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주최로 경기도 암 통합서비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암 치료 후 사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암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암 통합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7월에) 열리는 다음 의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의자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제8대 경기도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질 중요한 회기입니다.
네, 동시에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첫 회기인데요. 전반기 못지않은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7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의정 메아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